근데 대부분의 의사들, 99%의 의사는 이 약을 처방하지 않는데 조합약을 처방하는 그 많은 의원들과 뭐 내과, 소아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탈모 전문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분들이신데 조합약을 처방하는 이유가 뭘까? 안녕하세요, 모아트 강남농부 이영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즌2. 제가 두고두고 이거는 한번 좀 다뤄봐야겠다 생각했던 부분인데, 사실 저번 편에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실제로 많이 노출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하지만 이게 과연 정말 이분을 위한 최선의 치료일까 하는 그런 의문점에서 조합약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진짜 이 할 말 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조합약은 쉽게 말씀드려서 피나스트라이드 1mg, 두타스테라이드 0.5mg, 제가 여기 이 두 가지 최소 5배 이상의 용량 차이를 보인다 말씀드렸는데, 두타스테라이드보다 훨씬 강하고 그만큼 효과가 많이 나오는 그런 약이 조합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의사들, 99%의 의사는 이 약을 처방하지 않는데 조합약을 처방하는 그 많은 의원들과 뭐 내과, 소아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탈모 전문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분들이신데 조합약을 처방하는 이유가 뭘까? 하여튼 약간 현타가 오는 이 상황에서 조합약은 사실 제가 그런 엄청난 약의 컨비네이션을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조합약은 모든 사람, 모든 성별, 모든 나이랑 상관없이 똑같은 약이 들어갑니다. 용량마저도 똑같아요. 어떤 병원은 뭐 용량을 늘리고 줄이고, 이게 모든 게 천편일적으로 종이 한 장에 4개에서 5가지 약이 섞어서 머리만을 위한 치료제로 나가는데, 기계적인 어떤 처방전을 날린다는 표현을 하는데, 처방전 날리는 그런 너무 일괄적이고 일관적인 패턴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이게 진짜 그분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단연코 한 번도 조합약이라는 걸 처방하거나 쓰질 않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수술하고자 오시는 분들이 조합약을 먹고 있을 경우에 조합약을 끊고 다시 재방문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인 즉슨 사실상 조합약에 들어있는 이 약들을 보고 있으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약을 먹어도 되나 싶은 정도의 약이 들어있는 경우들을, 저는 좀 겁이 많은 의사라, 그래서 이 조합약의 이 막강한 효과를 차치하고 조합약을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처방하면 안 되는 부분, 저의 걱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합약 처방하는 모든 병원에서 피나스테라이드 5mg을 4분의 1 조각을 해서 1.25mg 처방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약을 쪼개 먹는 거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저는 피나스테라이드 1mg을 우선적으로 처방하고 그걸로 최대한 오래 끌고 소위 얘기하는 존버를 하고 난 다음에 내성이 오면 그분의 어떤 아기 계획이 끝난 이후에 두타스테라이드로 조심히 바꾸는, 아니면 임신 계획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피나스테라이드 1mg에 대한 내성으로 뭔가 플러스 알파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녹시딜 아주 저용량 1.25나 뭐 이렇게 처방하긴 합니다만, 근데 이분들은 그냥 이 피나스테라이드 5mg을 쪼개요. 항상 쪼개서 1.25mg. 근데 쪼개 먹는 약이 왜 안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 쪼개는 과정에서 어떨 때는 1.4, 1.5가 들어, 어쩔 때는 1.0이 들어, 어쩔 때는 0.8이 들어, 이러면은 몸에서 좀 혼란이 오고, 그럼으로써 장기간 드셨을 때 전신적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쪼개 먹는 분들의 군에서 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정량을 계속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그럴 건 아닌데, 두 번째가 이제 미녹시딜이죠. 미녹시딜은 저 같은 경우는 쓸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럴 때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1.25mg, 남자분들은 반알이나 아니면 4분의 1알, 즉 1.25나 2.5mg 쓰는데, 조합약 쓰는 데는 전부 한 알이에요. 5mg짜리. 어쩔 때는 조합약에 미녹시딜 2알씩 들어있는 경우 본 적이 있고. 근데 이거가 왜 위험하느냐, 일단은 아주 보수적인 선생님들은 미녹시딜 처방하기 전에 반드시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부정맥의 소지라든지 아니면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분들한테 절대 이 약을 처방하지 않아요. 심장에 무리를 준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부정맥을 악화시킨다든지, 그리고 심장이 제대로 짜주지 못하는 그런 분에게 이 약이 들어가면 전체적인 혈관 확장으로 인해서 몸이 붓게 되면 또한 신장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그리고 약이기 때문에 간에서도 한 번 더 해독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신체의 간, 그리고 심장, 콩팥, 이 세 가지 장기가 뭐 예를 들어서 태어났을 때부터 이 심장은 몇 번 뛰게 정해져 있다 하게 된다면, 어느 한계치에 있는
그 횟수가 정해져 있다면 이런 약이 인위적으로 들어감으로써 더 많이 과부하가 걸린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더 웃긴 거는 미녹시딜을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몸이 붓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처방하기 전에 미녹시딜이 어떤 약인지 궁금해서 제가 먹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진짜 깨질 듯한 두통을 시달린 적이 있어서, 근데 이 다른 원인을 배제하고 미녹시딜만 먹으면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 또 있구나 라는 걸 또 알게 되는데, 찾아보니까 드물게 있는 부작용이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미녹시딜을 굉장히 신중하게 쓰는 편이고,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몸이 붓는 것 때문에 이 조합약이 또 신기하게 스피로노락톤이라고 하는 이뇨작용을 주로 하는 약이 들어갑니다. 좀 많이 검색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피로노락톤이라고 하는 그 약은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호르몬 기량작용하는 그런 약인데, 알도스테론이 무슨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냐면 우리 몸에서 이제 저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몸에서 빨리 빼가지고 콩팥에 보내야 되는 그런 몸의 부종을 막기 위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고, 동시에 상위 레벨에 있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가지에 있는 그 호르몬들이 어떻게 보면은 동시에 약간 밸런스가 인위적으로 깨지게 되는. 근데 그 밑에는 남성 호르몬도 있어요. 남성 호르몬, 또 우리 남자 여자 보면 물론 비율 차이지만 에스트로겐이나 이런 것들, 그 밑에 가지에 있는 호르몬들이 밸런스가 좀 무너지면서 그런 약을 인위적으로 먹으면 물론 부종 빠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 호르몬에도 관여를 합니다. 이 약이 남성 호르몬을 또 이미 피나스트라이드 1.25mg 있는데 또 차단을 해요. 그래서 이중으로 남성 호르몬 차단하는 효과, 차단하면 좋은 거 하지만 남성 호르몬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과도하게 차단할 경우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약을 상위 레벨에서 알도스테론하고 시너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몸의 밸런스가 무너질 수가 있는데, Mort never fail.